자, 이어서 오늘의 공매도와 또 대차장고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매도 오늘 금지 종목들을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 종목들이 이제 지난주에 하루 있었던 장에서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이제 오늘 나오게 될 텐데 보도록 코스피에는 없었고요. 코스닥에서도 뚜렷한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 공매도 금지 종목들 이슈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동근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대표, 유창희 업사이클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이동근 대표가 보는 오늘 공매도 금지 종목들 한번 볼까요? 예, 오늘 뭐 코스닥 쪽에서 몇 종목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기가비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주가 자체가 뭐 상장 이후에 이제 10만 원이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2만 원대 후반까지 맞아요. 왔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 주가 부담이 없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조금 이제 다시금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상승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이 기가비스의 핵심 경쟁력을 보면은 광학 기술을 활용해서 정밀한 결함 검사 능력이라든가 또 레이저 가공 기술을 통해서 효율적인 수리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기판이라든가 이런 쪽의 수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반도체 기판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미세한 결함을 잡아내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검출을 해서 여기서 이제 수리까지 하는 이러한 어떤 업무를 이제 영위를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이제 아무래도 고성능이라든가 고집적화 추세에 따라서 뭐 이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런 반도체 기판 시장에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도 이제 공시를 보시면은 일본 반도체 기판 제조회사하고 28억 규모의 반도체 기판 수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역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 부담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좀 별로 이렇게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 없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본부장과도 한번 볼게요. 특별히 좀 언급할 종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볼까요? 그래도? 네, 뭐 저는 좀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인 종목군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좀 맞아요. 지금 이쪽을 좀 접근하기에는 공매도가 없다고 해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오늘 이제 원정에서 어저께 이제 갑자기 속보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체코 법원에서 조금 중지를 걸었는데 약간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 대부분 한 5에서 한 3%, 한 6% 이상 조정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빨리 해소가 되느냐 아니냐 여부가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서 조정의 폭을 좀 확인하자. 그래서 전 너무 많이 빠진다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접근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BHI 같은 종목군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공매도 종목은 아닌데 이제 대차장고 중에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시장이 좀 전 긍정적으로 계속 좀 해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점진적인 상승세가 좀 더 유지될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종목 중에서는 워낙 이제 자잘한 종목들이 많아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해줬고요. 이제 어차피 대차장고 이야기 주셨으니까 HMM이 아마도 저 ETF들 빼고는 잔고 증감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솔루엠이라는 종목도 보이고 있고 한화오션도 계속해서 이제 잔고들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증감으로 따지면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많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정말 잔고 자체가 좀 쌓이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고 또 보면은 이제 HLB도 많이 쌓여 있고요. 하이브도 좀 쌓여 있고. 오늘 대차 많이 쌓이고 아직도 쌓여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 이동근 대표는 뭐 유의해야 될 종목 아니면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사실 좀 유의해야 되는 종목 중에서 신라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신라젠은 많이 쌓였네요. 네, 최근에 이제 그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1,000원대부터 해가지고 4,000원대를 넘어가는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이 나타났는데 아시겠지만 일단 개발 중인 항암제가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하고 같이 병용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이 이번에 이제 AICR에서 이제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재료를 가지고 사실 주가를 단기적으로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AICR이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재료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일단 그 이후에는 역시 이제 재료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잔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추가적인 그런 이제 약세도 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에 사실 이게 공매도 금지로도 묶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을 못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이 대체 잔고의 어떤 증가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라젠 대차 잔고도 많이 쌓여 있고 증감으로도 많이 쌓여 있어서 이제 대차 많이 쌓인 공매도 유의 종목으로 신라젠을 언급해 주셨었고요. 우리 유창희 본부장은 이제 대차 조심해야 될 종목 혹은 네.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어느 거 봅니까? 저는 조금 하나오션 관련해서 조금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으로요? 생각. 네. 예. 그동안 제가 조선주 계속 좋게 말씀드렸는데 예. 일단 긍정적인 뉴스들은 이미 주가에 좀 충분히 반영됐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오버행 이슈라는 것이죠. 이게 대규모 이제 산업은행 쪽으로 해가지고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꽤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환율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 원화가 얼마나 강세로 갈지 모르겠지만 더 갈지, 예. 저는 1,200원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 환차익으로 수혜를 그동안 입었었던 그렇죠. 부분들이 있었는데 달러 결제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이 조금은 실적에 약간 노이즈가 될 수도 있다 우려감. 그러니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우려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주가의 상승을 좀 막을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화 강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원화 강세에 대한 이슈가 원화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시아 환율 강세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온다라면 오히려 원화 강세주 쪽으로 해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을 좀 대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조선주는 조금 한 일주일 정도는 흐름을 지켜보자. 그래서 일단 하나오션을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차 주의보에 유창희 본부장이 한화오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화오션은 엄밀히 보면 대차 잔고는 많이 쌓여 있는데 전일 이제 5월 2일 날 좀 많이 환매수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 원화 강세 제휴를 몰랐지 않습니까? 네. 이 공매도 세력들도 오늘 조선주들 아직은 시세가 좀 나고는 있지만은 결국 조선주 중에 우리 호재 중에 하나가 달러 결제 베이스 이것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부분인데 만에 하나 원화 강세가 더 이게 강해지고 오래된다면 이 실적 부분에서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한화오션 대차 주의보를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 개장 키워드 열어볼 텐데요. 이동근 대표가 미장에서 국장으로 저 유창희 본부장 비정상의 정상. 약간 좀 두 분의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네. 국장이죠. 지금 현재 시각 외국인 투자자들도 물론 오후장까지 가야 되니까 미리 뭐 제가 설레발을 하지 않겠지만 사고 시작은 하고 있어요. 가볼까요? 사실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역시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뭐 그 부분을 좀 제외하더라도 최근 한 주 사이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순매도가 나타났거든요. 이게 사실 연초에 계속 순매수를 하다가 순매도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5,700억 정도 우리가 순매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5월 1일까지 그 토탈 순매수가 한 2조 8천억이 넘었습니다. 엄청 샀죠. 예, 엄청 샀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순매도로 돌아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저는 좀 특징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연초부터 사실은 미국장하고 이제 우리장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 사실은 퍼포먼스가 우리장이 좀 좋았거든요. 예.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미국장은 중간에 워낙 어떤 변동성도 심했고 그리고 이제 관세의 영향을 좀 정면으로 우리 뭐 좀 받은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매수를 하다가 이제 순매도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이 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환율적인 부분도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을 거고 관세 영향력으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빅테크들이 이제 이번 실적까지 괜찮은데 향후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런 자신감이 좀 꺾였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쏠림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자선 다변화의 흐름이 좀 빨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서 판 것들을 보면은 뭐 이런 빅테크 관련된 ETF라든가 또는 이제 뭐 테슬라,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 어떤 대기자금으로 볼 수 있는 투자 예탁금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57조 5,400억이었는데 한 주간 3조가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대기 자금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신용 증가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역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 증시로 어떤 나타나는 관심이 아무래도 이제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래도 이런 환율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면은 그래서 이제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사준다면 네, 사준다면 이게 중요하죠. 이게 매수까지. 중요한데 네.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키워봐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외국인 매수 마지막 활용 점정입니다. 기억하면 국장의 완벽한 포인트고요. 비정상의 정상 유창희 본부장 시작해 볼까요? 네, 뭐 결국 환율이 중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정상적이라 그러면은 한 1,350원이나 그게 맞죠. 40원대 있는 게 네. 맞거든요. 왜냐면 뭐 달러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빠졌으니까. 때문에. 근데 국내 정책 이슈들 때문에 1,400원 초반에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가파르게 좀 내려오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좋아지면서 내려왔다기보다는 주변 아시아 국가의 통화가 좀 연휴 사이에 좀 급등을 보여주다 보니까 같이 좀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좋고 안 좋고는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원화가 아니라 아시아 통화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온다라면 증시는 약간 부정적인 흐름을 줄 수는 있지만 그건 뭐 짧게 영향을 주고 오히려 저는 그 이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원화가 추가적인 강세가 더 이어진다라면 저는 1,300원 혹은 그 이하까지도 한번 열어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 원화 강세가 왜냐하면 정상적인 환율이 지금 1,350원대가 맞다라면 여기서 50원에서 60원은 조금 더 떨어진 게 또 맞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1,370원 밀면 그대로 또 그렇죠. 횡해요. 바로 예. 또 이게 꼭 기술적 분석이 다는 아니지만 네. 한번 매물이 무너지면은 크게 밀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피할 게 아니라 원화 강세 수혜주를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트로이카주라고 할 수 있겠죠. 금융주, 건설, 네. 뭐 화학주, 유틸리티. 유틸리티. 거기다 유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은 오히려 오늘도 좀 항공주가 강한 모습인데 유가 환율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공이라든지 여행 이런 쪽도 저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5월 달에는 환율하고 연관성이 좀 높은 기업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비정상의 정상 환율 이야기해 줬습니다. 실은 그렇죠. 아마 달러 인덱스 떨어진 거 감안하면 지금 한 1,350원이 적정하고 여기에서 더 떨어졌으니까 대만 달러가 그렇다면 1,200원대까지 열어둔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특히 원화 강세 수혜주가 새롭게 부각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주셨고요. 자, 코스피는 현재 강보합, 코스닥은 0.6%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지금 전형적으로 원화 강세 수혜주와 피해주가 딱 나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 대표적으로 항공, 전력, 유틸리티들 가고 있고요. 또 금융주도 좀 가고 있다가 좀 하고 있고 원화 강세 피해주라고 할 수 있죠. K뷰티 쪽, 그다음에 바이오는 또 별도로 아마 그 의약품 관세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우리 이동훈 대표와는 K뷰티를 가보도록 할게요. K뷰티가 그동안에 달러 결제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승승장구했는데 오늘은 좀 쉽니다. 예, K뷰티에 대한 투자 절표 한번 볼까요?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신 K뷰티 관련주들, 뭐 우리 미용기기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서 그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그 주도 섹터 내에 있었고 사실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데 마침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차례 조금 이제 쉬어갈 타이밍이 됐는데 원화 강세가 나왔다. 그런 타이밍에서 이제 원화 강세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에 좀 이제 팔 어떤 그런 이제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최근에 뭐 화장품도 그렇고 미용기기도 그렇고 어떤 이런 그 수출 실적이라든가 또는 이에 따른 어떤 전반적인 그 업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긍정적입니다. 주가도요. 네, 주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결국 저는 뭐 단기적으로 조금 쉬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런 흐름, 뭐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여기서 완전히 꺾인다? 이건 좀 아니다. 어렵다고 보고 또 하나 이제 부각되는 부분은 미용기기라든가 K뷰티 관련해서는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것이 또 하나의 또 기폭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미용 관광이라든가 이런 쪽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최근에 보면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사실 뭔가 이제 어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환율의 영향을 좀 받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또
뭔가 조정이 나오고 누림목이 나오면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다시 매수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 화장품 내에서도 저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사실은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한한령 해제라든가 또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방점이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오히려 또 중국 쪽으로 뭔가 다시 이제 그동안 좀 우리가 부진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늘어나는 이런 쪽의 종목들 그리고 덧붙여서 역시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쪽은 역시 ODM 모임 관련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쪽은 계속해서 어떤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거 어떤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우리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ODM OEM 관련주 쪽을 가장 저는 우선순위에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서 원전주는 저희가 뭐 악재라든가 시장까지 다 분석해 드렸고 또 하나가 의약품 관세 이준의 발표. 바이오주들이 지금 맥을 못 치고 있습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 바이오주들 이게 불확실성이 2주간 지속된다는 게 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삼바 뭐 등등 이런 거 외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뭐 이런 등등은 우리가 예상을 좀 했는데 전반적인 투심을 다 무너뜨리네요. 리가캠, ABL 기술 플랫폼까지 이렇게 또 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만 그래도 투심 악화라는 게 좀 반영되나 봅니다. 네, 뭐 일단은 뭐 기술 플랫폼 쪽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쪽은 좀 많이 올랐다는 인식들이 좀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악재가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조정이 한번 나왔어요. 빠졌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네. 저는 바이오 관련돼서 이제 관세라든지 이슈가 나왔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은 좀 수혜도 입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을 대비한다라면 저는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좀 매수 기회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뭐 CMO, CDMO 쪽으로 대해서는 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나서 오늘은 좀 많이 빠집니다. 그쵸? 조정이 나오는 건데 다른 뭐 바이넥스라든지 뭐 ST팜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오른 게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매수 기회로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깨지기를 기다린다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보유자들은 화가 나실 말이긴 한데 지금 한 103만 원 정도거든요. 한 4.5% 정도인데 이게 이제 2주 동안 또 다음 주에 뭐 깜짝 발표 이러고 있으니까 투자 전략을 좀 보면 어떨까요? 지금 좀 약간 좀 척후병도 보내고 사실 분들은 네. 어떨까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 2달 동안 내용을 보면은 모르고, 네. 그냥 주가는 횡보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면 상단이 한 110만 원, 하단이 100만 원 정도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107만 원이라 그러면 한 105만 원 이하에서는 한 번 정도는 좀 뭐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첫 시작점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세가 그냥 무너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을 그렇죠. 감안한다라면 네, 충분히 그렇죠. 접근해 볼 수 있는 바이오주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 보면 역시 전형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원화 강세 수혜주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 쪽으로 가볼까요? 대한항공이 6% 넘게 올라가면서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모두 항공 라인들을 다 끌어가지고 좀 올라가고 있고요. 겸사겸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또 호텔신라, 강원랜드까지도 다 끌어올리고 있는 원화 강세고요. 한전 보도록 할까요? 한전도 뭐 3%대 가까이 좀 상황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또 뭐 금융주 쪽도 나쁘지가 않고요. 오늘 하루를 지배하는 테마는 원화 강세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